안녕하세요, 작가 반재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 위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치는 영종도 운국동. 인천 영종도 네. 섬의 반지하 빌라를 또 겁도 없이 낙찰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지도를 슬쩍 보니까 역세권, 네. 역세권의 반지하, 신축 반지하, 그리고 거의 1층 같은 반지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선생님도 원래 육지 사람이잖아요. 네. 영종도 계시는 분들도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네네. 한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실제로 한 1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네, 그런 두려움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외진 곳의 장점을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찾아냈다라고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장점은 뭐예요? 마음먹기가 달라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영상 찍기 전에 지금 한번 보긴 했는데 우선 선생님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나이는 30대 초반이고 방송국 쪽에서 오디오 관련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타면서 쉬고 있어요.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그 기간이 얼마나 된 거예요? 지금 한 3달 쉬고 자유로운 삶을 연습하고 계신다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네. 3개월 정도 백수로 살아보니까 네. 좀 어때요? 너무 좋아요.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서 작가님 방법대로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큰 무리는 없긴 한데 실업급여가 끝나는 시점 이후에는 경제적으로는 불편해지는 게 생기다 네. 보니 근데 선생님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최근에 한 게 아니고 예전부터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옛날부터 했었어요. 방송 쪽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방송 쪽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인 거예요? 아니면 뭐 전혀 그쪽으로 관심도 없었는데 아 그래요? 우연히 몸이 아프다 보니까 사무직 같은 건 못하니까 현장 일을 하자 해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방송국에서 음향 쪽 마이크 달아주고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수음하고? 네, 경기장에서는 공소리 같은 거 잘 담을 수 있게 군데군데 설치해놓고 노가다 장갑 끼고 일하는 그 현장. 일은 얼마나 하신 거예요? SBS 2년, KBSN 2년. 아 그럼 거의 한 4년 정도 네. 일을 그래도 젊은 나이부터 쉬지 않고 하셨던 네.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다가 건강에 신호가 왔나 봐요. 네, 신호가 왔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게 된 네. 거예요. 지금은 백수로. 그럼 그 스토리도 네. 굉장히 관심이 가요. 세상이 선생님한테 말하는 신호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너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더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한번 바꿔봐라. 네. 라는 신호를 역행하지 않고 네.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계신다는 생각이 아. 되게 드네요. 선생님도 수업하면서 얘기 나눴을 때 최근에 많이 바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선생님의 삶의 전환점이구나라는 생각도 네, 맞아요.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야기도 이따가 자세히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 만난 게 아, 5월 25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첫 수업이. 선생님 만난 게 이제 한 3, 4개월 정도 네. 기억나는 게 처음 연락 준 게 그 메일로 아, 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작년 하반기 때 내년 수업 좀 예약하겠다. 네. 그럼 그때 방향을 이놈 좀 만나봐야겠다 생각을 했나 보네. 전부터 이미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 시점에 이제 책을 다 본 상태여가지고 네. 혼자 해보다가 이게 덜컥 낙찰이 하나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는 조금 무섭다. 결국에 혼자 다 잘 했잖아요. 임대까지 최근에 맞춘 거고. 작가님 알려주신 대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혼자 다 한 거지 뭐. 그럼 관심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야? 부동산 투자로 해야겠다? 네, 원래부터 관심이 그리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 빌라, 아파트, 토지, 상가, 공장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네. 안에서도 빌라로 월세를 늘려야겠다로 방향을 잡았나 봐요. 네, 부동산을 아예 몰랐는데 몸이 엄청 아파서 원래 독일에서 워홀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때 마침 코로나 터지고 방송국 쪽으로 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건데. 아 그러면 몸 안 좋아진 게 네. 일하기 전이었던 거네? 20대 군인이었을 때부터 안 좋았어요, 엄청. 네, 어렸을 때부터. 더 어렸을 때? 중학교 때는 뭐 천식이 엄청 심했고. 그 얘기 들으니까 더 관심이 간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고 이제 무작정 제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부터 청약을 넣게 됐거든요. 그게 언제예요? 27? 일할 때? 네, 그때 SBS 다니고 있을 때 하다가 우연히 또 청약이 되고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을 공부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서도 가장 큰 1번 목표가 일을 하기가 싫다. 나 대신 일을 할 그런 현금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딱 꽂혀가지고 선생님 나이 때 네. 제일 많이 익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주식, 배당, ETF 그쪽이 아닌가 싶긴 한데 배당주도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1,000만 원어치를 이렇게 사놨는데 배당 수익률이 막 5%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많아요 5% 이러니까 아 이거는 반지산 작가님 투자뿐만 한 게 없다 수익률이 비교할 네네. 수 있는 경험이 됐었나 봐요. 네. 근데 그 주식 투자는 이제 하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아 이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내가 자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실물 자산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자 생각해가지고 주식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도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았고 선생님도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투자하다 보니까 투자금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을 네, 거라는 생각도 들고 내 가진 돈으로 주식으로 배당금을 먹고 살 만큼 적어도 선생님 월급만큼 네. 만들려면 꽤 큰 돈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느꼈다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왕이면 수익률이 조금 높은 데를 네. 찾다 보니까 또 부동산 쪽 그 안에서도 빌라, 오늘 반지하까지 접근을 하게 되신 거라고 네. 생각이 좀 들고 지극히 제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네. 작년에 올해 거를 예약까지 하면서 네.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아, 일이어서 네네. 굳이 그렇게 내년 거를 예약해 주시지 않아도 소문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굳이 또 그게 작가님 책 읽었는데 그냥 너무 제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면 되겠다. 진심으로. 아이고 그래서 아 이 땅을 하나씩 모아가자 이런 느낌을 좀 세게 받아가지고 그때 그냥 미리 말씀드렸어요. 아, 주식에서 내 투자금으로 내 월급만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는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네. 해당 상품을 투자를 했을 때 와닿는 면이 주식은 가상 공간에 떠 있는 자산이다 네. 보니까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이는 자산은 아니라는 생각도 네. 저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쪽으로 또 네. 관심을 가진 건 또 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게 저 만나기 전에 낙찰 경험도 있고 월세도 이미 받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먼저 집 수리 어떻게 할지 아, 한번 네네.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저 만나기 전에 6개월 전쯤에 낙찰을 하나 받았잖아요. 네. 낙찰도 받았고 반지하도 하나 있다고 네, 했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산 거죠? 인천에 일반 매매로 그게 먼저예요? 낙찰이 먼저요? 일반 매매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현재 선생님이 갖고 있는 집은 거주하는 집 전지 일반 매매 인천 반지하 평택 낙찰 받은 거 그리고 최근에 이거 2개. 고향.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우묵도. 영종도까지 해서 5개? 네. 30대 초반에 5채를 갖고 있는 거고 거주하는 집은 좀 네. 생략하고 4채를 갖고 있는 거네. 최근에 인천 반지하도 그렇고 네. 고양시의 물건 같은 경우도 저 만나고 낙찰을 2개 받은 거네. 맞아요. 그러면 만나기 전에 2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 2개 중에 하나가 일반 매매로 네네. 그리고 이거는 경매로. 그러면 이 두 채는 이미 월세를 받고 있는 건데 네. 신뢰가 안 되면 네. 이 두 채에서 받는 월세는 총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125요. 총 125만 원 네. 월세를 받고 있는 거네. 네. 거기서 반지하는 개인 대출 그리고 평택은 사업자. 평택권은 사업자 대출로 네. 그 첫 번째 거 원금 이자가 같이 나갈 거고 네. 평택권은 이자만 나가겠네. 원금하고 혹시 이자를 다 제외하면 총 순 월세는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80? 80만 원. 네. 괜찮네. 그래도 수익금이 나쁘지 않구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대출은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어요. 그 사업자 대출에서 그때 우리 선생님 물건으로 샘플로 네. 뭐 수업할 때 계산도 네, 한번 맞아요, 해보긴 맞아요. 했잖아. 네. 근데 대출비를 살짝 낮아가지고 네. 대신 수익금이 좋았던 네. 그 사례가 기억이 네. 좀 나네요. 두 채에서 80만 원 순 월세를 갖고 오는 거는 꽤 괜찮은 성과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첫 번째 거는 인천에 반지하를 한 거고 네. 일반 매매로. 그리고 저 만나기 전에 평택에 지상층 깨끗한 빌라를 한 거잖아요. 네. 그때 낙찰받고 수업하기 전이었는데 전화 통화하고 했던 네. 게 기억이 나긴 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일반 매매로 반지하를 해보고 평택 물건 같은 경우는 경매로 하게 됐는지도 네. 궁금하네요. 그거는 작가님 책 그대로 따라한 거거든요. 그 마침내 아, 부자에서 일반 매매로 했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부동산 전화해가지고 네. 몇 개 좀 보여달라고 한 다음에 직접 사보고 그리고 그다음 경매로도 한번 해보고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굉장히 행동력이 있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반지하 일반 매매 한 거랑 경매 한 거랑 네.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네. 그 두 채를 해보고 최근에 또 고향 거랑 여기 인천 영종도에 반지하를 했다는 거는 그래도 경매 쪽이 조금 더 괜찮구나라고 생각해서 네. 했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맞아요. 경매가 더 낫다는 점은 어떤 점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경매를 하면은 돈이 조금 더 없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거의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투자금? 네. 그 말은 일반 매매로 한 인천 반지하 같은 경우는 대출이 좀 적었다로 이해해도 될까요? 대출이 좀 적었어요. 6,600만 원에 샀는데 대출이 3,900?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온 네, 편이라는 나쁘지. 생각도 드네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일반 매매로 사면은 가격이 비싸다, 경매가 무조건 싸게 산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부동산 이렇게 발품 팔다 보면은 일반 매매도 분명히 싼 매물들이 꽤 있다고 생각은 네네네. 들어요. 거래 가격 자체가 내가 좀 비싸다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은 네. 들어요. 저도 교육생분들이 자주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갖고 있는 43채가 일반 매매도 있냐라는 질문도 받는데 저는 다 경매로 했거든요. 그게 선생님이 느꼈던 그 정확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 매매가 비싸다라는 개념 때문에 일반 매매로 저도 안 산 게 아니고 일반 매매는 보통 대출금 비율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되게 많은 네. 것 같아요. 특히 경매 같은 경우는 감정가랑 낙찰가를 두 개를 비교해서 대출을 산정을 받다 보니까 내가 쓴 가격의 80% 이상 대출을 받는 게 상대적으로 수월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근데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내가 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에서 LTV를 곱해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대출을 일반 매매에서는 80% 받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네. 그게 정확히 맞을까요?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일반 매매는 대출 비율 진짜 잘 받아야지 60%인 거고 거기서 방차감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네. 생기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특히 지금 규제 이후에는 선생님처럼 일반 매매를 거래하는 거는 불가능. 방창카드 유주택자는 아예 쓸 수가 없었거든요. 네. 개인 대출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아주 막차를 잘 탔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경매 장점은 분명히 가격이 싸다 비싸다의 개념이라기보다 투자금이 좀 덜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게 장점이라고 나도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거를 정확히 피부로 1호점하고 2호점에서 느껴보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 안에서는 선생님도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나이가 네. 적은 편이니까 투자금이 많지 않아서 이 소중한 내 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네. 효율적이라는 거는 이왕이면 돈을 넣었을 때 수익률이 크고 이왕이면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찾다 보니까 이 빌라에서 월세 그리고 일반 매매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경매로 취득하는 방향을 선택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네 번째 수업 들은 이후에 낙찰을 받은 거고 근데 둘 다 사업자 대출로 받았어요. 자석까지 다 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네. 영종도 반지하 같은 경우는 대출을 네. 알아보는데 좀 애를 먹긴 했잖아요. 네, 거의 다 취급을 안 한다고. 근데 대출도 잘 받은 거고 네, 오늘이 대출 실행일인데. 아직까지 특별한 전화가 네, 연락 없으면 없었습니다. 잘 실행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 그 대출 금액도 이따가 한번 자세히 여쭤보는 걸로 하고 네. 그러면 집부터 보고 선생님 이야기 이어서 하는 걸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집은 새 집이네. 반지하라고 했는데 앞에는 1층 1층. 같은 지상층 같은 모습을 보니까 좀 탐이 났나 봐요. 네, 탐이 났어요. 근데 이 앞에는 1층 같이 뚫려 있는데 뒤에는 묻혀 있어. 맞아요. 언덕에 있다 네. 보니까 절반은 지하고 절반은 지상층. 네. 그래서 정확히 얘도 반지하에 네. 속해 있는 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집 들어와 보니까 몰딩들이나 집 컨디션, 엘리베이터도 있고 보안문도 있고 너무나도 좋은 집인데 들어와 보니까 난리가 좀 나 있어요. 네. 곰팡이도 쓸어 있고. 네. 여기는 원래 좀 빈집이었나 봐요. 네, 좀 오래 비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비어 있었어요? 1년 이상 비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전에는 사람이 살았대요? 전세 입자가 살고 있었어? 살다가 임차권 등기하고 나간 그렇군요. 걸로. 허그예요? 네, 허그요. 그러면 좀 안심이 되네요. 난 혹시라도 분양받은 집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사람이 안 살았던 집일까봐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니네. 네. 그러면 다행이에요. 사람이 안 사는 반지하는 특히 좀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반지하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사람이 살 수 없는 반지하라는 거는 습관적으로 역류하는 집이 종종 있어요. 그거는 관로 공사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면서 좀 걱정한 게 그 부분이었는데 사람이 살았다고 하니까 네. 그래도 다행스럽다라고 생각은 좀 드네요. 여기는 1년 이상 비어 있었는데 곰팡이가 이렇게 나 있는 게 네. 그러면 전에 계셨던 분이랑 뭐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나? 관리 업체가 게시판에 번호가 있더라고요. 연락은 안 해봤는데 네. 한번 해볼까요? 지난 평택물건 2호점에서 맞아요. 관리비를 크게 인수를 하다 보니까 네. 한 200만 원 돈 했나? 네, 250. 250만 원 네. 인수하다 보니까 네. 관리 업체한테 내가 미리 연락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워 네. 생각이. 네. 연락했다가 관리비 내놔라고 할까 봐. 네. 근데 어차피 세입자 받게 되면 네. 관리 업체는 연락을 추후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근데 관리 업체가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 되게 많긴 해요. 근데 혹시라도 관리 업체라던가 아니면 건물에 계셨던 분들한테 한번 여기 어떤 분이 계셨고 얼마나 계셨는지 저는 이왕이면 오래 계셨으면 조금 마음이 놓일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들어왔다가 바로 나간 세입자라면 찜찜하고 근데 임차권 등기했다는 건 2년 이상은 살았을 것 같은 네네네. 생각은 드는데 그 습기는 괜찮아요. 막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하고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데 습관적으로 물이 안 내려가가지고 비만 오면 물이 역류를 하거나 네. 변기가 안 내려가거나 하는 오. 집이라면 걱정스럽다고 나는 생각이 네. 조금 들어요. 실제로 돈을 못 받아서 나간 거라면 그러면 좀 더 편안한 집이라고 생각하고 세입자가 여기 못 살겠다 해서 나간 집이라면 조금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네. 살아본 사람이 제일 네. 잘 알 거니까 네.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락을 한번. 관리 업체도 어차피 지금 명도도 다 했으니까 전에 평택물건에서는 네. 짐 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관리비를 내고 선생님이 인도를 받은 거였던 거고 네. 지금은 관리비 밀린 게 있으면 낼 건데 당장 낼 필요는 세입자 받을 때 그때 정산한다고 얘기하면 돼요. 걱정하지 말라고. 네네. 관리비 난 당연히 줄 건데 그거 핑계로 어떤 분이 계시고 얼마나 계시고 혹시 계실 때 물이 역류하거나 했으면 네. 관리 업체로도 연락이 갔을 가능성이 아. 크잖아요. 그런 거를 한번 파악해 보는 네.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파악하지 못하면 선생님이 시행착오를 해야 되거든. 네. 괜히 깨끗이 고쳐놨는데 혹시라도 물이 넘치거나 바닥이 습해진다거나 하는 일들이 하면 그 네. 도배를 새로 이제 할 건데 네. 그게 또 부서지잖아요. 또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서류 열람도 해보고 거기 지난 세입자분의 계약서가 혹시 있다면 관리업체보다 전에 살았던 세입자분하고 얘기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살면서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지 뭐 비가 오면 아니면 물을 쓸 때 그런 거를 한번 파악해보면 아마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혹시 들으면 저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빈집이다 보니까 습기, 곰팡이가 좀 심하게 지금은 좀 컨디션이 좋아진 거고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작업을 좀 하셨나 봐요. 네네. 어떤 작업을 하신 거예요? 벽지 제거하고 벽지 제거한 곳에 락스 뿌리고 그 작업만 일단 했습니다. 그거를 선생님이 직접 한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어떻게 그래도 싸게 정확히 업체를 잘 찾으셨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어떻게 알아본 거예요? 업체를 찾은 건 아니고 당근 알바에다가 벽지 제거하고 락스 뿌려주실 분 구합니다 해서 건당 2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렸거든요. 여러분이 지원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요새 숨고는 욕심쟁이 업체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숨고에도 똑같이 올렸거든요. 100에서 200을 그래 원래 저런 거 할 때 그 정도 업체에서 봤거든. 근데 난 싸게 되게 잘 구한 것 같아서. 그것도 구해보고 당근도 구해봤는데 여기서는 오케이 하니까 그냥 당근으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해준 게 벽지를 제거하고 제거하고 락스 뿌려주기. 그거 나도 필요한데 난리 난 집이 있는데 저희 나도 들어가 본 집 아니에요 저희가? 그 화옥동 네, 반지하 네. 우리 들어갔었던 거죠. 한번 보여주셔가지고. 나도 그거 귀찮아서 그게 도배 사장님들이 잘 안 해주거든. 그럼 나도 좀 소개 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네. 든든하네요. 네. 30만 원이면 네. 내 건 평소 좀 작으니까 네. 그래도 30만 원이 할만하지. 내가 원래 한 20만 원에 올렸는데 바닥 청소 추가로 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30만 그분은 원. 원래 업체야. 근데 거의 그런 쪽 분이신 것 같아요. 막 장비도 갖고 계신 거 보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만나봤어요? 아니요. 전화만. 전화만 해서 해주신 거야? 천장도 다 해준 거야? 네, 천장도 해달라 했는데 뗀 거 같아가지고 물어본 네네. 거긴 하거든요. 요청 드렸었어요. 괜찮네 30만 원이면. 이렇게 또 선생님한테 한 수 배우네요. 15만 원에 올려가지고
그때도 지원자 수가 많았어요. 그거는 뭔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원하는 느낌이어가지고 화장실 이런 데도 오염물들이 있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좀 걱정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혹시 역류한 자극일까봐. 모르겠어요. 물 잘 내려가요? 아, 물 안 내려봤어요. 변기랑 화장실 벽면이 같은 수면으로 이렇게 얼룩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물이 찼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를 알아보려면 전에 계셨던 분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혹시라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정화조가 꽉 차서 물이 안 내려갈 때가 있어요. 뻐글뻐글 올라오고 하수관도 정화조랑 연결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역류가 좀 있었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정화조를 먼저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한번 좀 살아봐야지. 세입자 받아보고 계시는 동안 또 반복적으로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정화조나 아니면 오수관의 배관 구배 때문에 생기는 걸 수도 있긴 하거든. 근데 네. 구배 때문에 생기기는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내가 느꼈을 때. 왜냐면 선생님 물건은 그래도 지대가 높은 데 있잖아. 네. 딱 초입에 있는 저지대에 있는 빌라가 아니고 두색한 옆동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고지대에 있는 거에서 아마 역류에서는 불리하진 않을 위치라고 나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엘리베이터도 멈춰 있었고 했는데 네. 지금은 작동은 되고 있지만 네. 빈집이 좀 있는 거죠. 절반이 비었다고. 관리비를 다 못 걷어가지고 네. 정화조도 잘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엘리베이터가 돌아간다는 거는 이제 돈을 어느 정도 걷어서 뭔가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엘리베이터 되는 게 좋은 신호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연락이 되면은 들어보고 그게 혹시 연락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선은 그냥 청소만 하는 거야. 그리고 세입자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보완하는 조치로 가는 게 저는 순서라고 생각은 들긴 해요. 역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역류뿐만 아니고 전면은 네. 1층 같이 돼 있어서 환기가 너무 잘 되는데 네. 뒤쪽 묻혀 있는 면들이 네. 좀 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밖에서 봤지만 옆에 경사면에 따라서 홈이 좀 있었잖아요. 네. 걸로 분명히 물이 들어올 것 같아. 그것도 당근 알바로 시멘트, 몰탈 채워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채워 넣을 때 땅하고 건물하고 사면으로 해야지 비가 이렇게 밖으로 빠질 거잖아요. 그래서 네. 경사 지게끔 쭉 돌려놓으면 효과가 꽤 있을 거야. 그 위에 뭐 이렇게 또 발라놔야 돼요? 방수액 같은 거? 그러면 더 좋지. 거기서 응용을 하면 시멘트에다가 방수제를 넣어가지고 해주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면 시멘트가 굳으면서 그 방수액까지 같이 묻어 있으니까 네. 코팅된 시멘트가 되는 거잖아. 두 번 일을 안 해도 될 건데 당연히 좋은 거는 시멘트하고 방수를 그 다음에 단계로 하면 되는데 그럼 일을 두 번 하는 거니까 네, 돈이 그쵸, 두 배로 그쵸. 드는 거죠. 그쵸. 그냥 시멘트 몰탈. 시멘트만. 선생님이 또 직접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사람을 쓸 때 그 방수제를 좀 타서 좀 오. 하면 안 되냐. 옵션으로 해서 방수제. 3만 원 더 드리고 아, 자재값 따르고 그런 식으로 한번 알아봐도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나도 그거를 오늘 부천에 반지하가 있는데 그 작업을 오늘 할 거거든요. 저 주로 하는 분은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부천도 잘 안 오시는데 부천을 와서 해주시는 거긴 한데 여기는 오시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한번 견적을 봐본 다음에 50만 원 돈 그 근방으로 정도. 업다운으로 해주면 되게 싸게 하는 편이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 옆면만 하면 되죠. 어차피 그 뒤쪽은 아예 흙이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시멘트는? 그것도 하면 좋아요. 그 경사면 따라서 시멘트를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걔가 물을 다 먹을 거니까. 선생님이 거기에 풀까지 또 이렇게 다 제거가 한 사실은 또 모르긴 했는데 그것도 돈 내고 한 거야? 네, 돈 내고 했습니다. 그거는 얼마? 6만 원 6만 원? 내고 순고해서. 네. 그거는 순고로 했네. 네, 그거는 순고가 그래 저렴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알뜰하게 잘 찾는 편이에요. 순고랑 당근밖에 안 써가지고. 시멘트 몰탈 할 때도 어차피 풀을 베야 될 거니까 그건 중복된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은 드네요. 잘 찾았네요. 그래도 저렴한 업체 싸게 잘 찾는 선생님의 재능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작가님 덕분입니다. 저는 그런 걸 진짜 못하거든요. 난 그런 걸 잘 못 알아보겠어. 방법은 알고 기준가도 아는데 귀찮아요. 근데 이게 약간 저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네. 교육생분들이 업체를 찾아놓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여기에 맞춰서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최근에 그런 거 수리한 교육생분한테 어땠냐 듣고 뭐 저도 소개를 해드린다거나 선생님같이 그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그렇게 저도 소개받고 한다는 생각도 되게 들어요. 수업하면서 모양새는 선생님을 도와드린다, 같이 뭘 수리할까 고민해보자로 찾아오긴 했지만 제가 배우는 게 더 많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아유,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죠. 바싹 말리면 좋을 것 같긴 하는데 너무 그걸 또 다 기다리면 이자 내고 있는데 좀 아깝잖아요. 그래도 네. 되게 멀지 않으시니까 한 1, 2주에 한 번씩 와서 거기 느낌 자체가 오늘은 락스 냄새도 나고 방 쪽에는 습하다는 느낌도 들긴 했는데 그거 하고 문 열어놓고 좀 말려놓은 다음에 이 곰팡이가 그리고 습한 정도가 어떤지 좀 느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수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위층에서 누수되는 건 없어서 잘 지어진 집이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 못 지은 집들은 새 집이어도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발코니 쪽이나 천장 쪽 다 봤을 때 윗집 누수 때문에 생긴 곰팡이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좋은 신호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추후에 또 얘기를 좀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보완을 할지, 외벽 작업만 하고 끝낼지. 그러면 도배만 하면 되고. 그리고 아까 강 쪽에 좀 물이 있었잖아. 그 바닥이 마루였잖아요. 그거는 닦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루에 물이 차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싱크대는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될까요? 모양은 괜찮잖아요. 문짝이 불어 있거나 그런 것만 없으면 당연히 그냥 쓰는 거야. 집을 와주신 분들마다 하는 소리가 다 너무 물 먹었다고. 그러면 싱크대는 이따가 네. 한번 가서 다시 볼까요? 그럴까요? 근데 어제- 제가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딱딱해가지고 이게 물 먹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딱딱한데 배가 불러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면 그것도 급한 건 아니야. 맞아요. 급한 거는 곰팡이가 없어져야 네. 되고 바싹 좀 마르는 게 네. 순서라고 난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불도 몇 군데 안 들어오는 데가 있으니까 네. 도배 같은 거 하고 불을 켜서 봤는데 거기가 너무 신경 쓰면 그때 그런 문짝 같은 경우는 교체하면 돼요. 교체하는 거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수리해주는 분도 있으니까 그때 하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싱크대까지 지금 생각하면 답답하잖아요. 네.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밀어놓고 나중에 저랑 또 고민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네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같이 고민하다 보면은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저런 상태의 집을 보면 좀 답답한 것도 있을 건데 하나씩 하면 되죠. 그래도 나는 너무나도 좋은 반지하를 잘 받았다고 생각해요. 지상층 가격으로 한번 내놔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인천, 중구, 운복동, 영종도에 있는 신축 반지하 빌라 방 3개, 화장실이 2개나 있는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고급 반지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한쪽에서 보면 지상층 같은 새 반지하는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9,700. 9,700 낙찰 받은 거고 선생님 안에서 그래도 힘을 좀 줬구나. 네. 이게 그래도 유찰 한 번 된 거죠? 네, 한 번. 한 번에 단독으로 네, 단독으로. 최저가였나? 300 올렸었어요. 아 300 네. 더 올려서 네. 낙찰 받은 거고 선생님은 유주택자 규제 바로 하루 전인가 이틀 네. 전인가 네. 낙찰 받긴 했지만 규제 적용을 받은 거잖아 선생님도. 네, 네. 대출은 잘 나왔어요? 예, 대출 잘 나왔습니다. 대출이 5,300. 5,300 대출 받은 거고 사업자 대출로 네. 원래 개인 대출로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갑자기 규제 때문에 네. 사업자 대출밖에 못한다고 해서 거기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2번 물건, 평택 물건에서 사업자 대출 경험이 또 있잖아요. 네. 해봤을 때 사업자 대출의 장점이 이자만 이자만. 내니까 그거는 선생님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괜찮았다. 네, 더 좋아요. 원금을 안 내도. 안 내도 되니까 네. 가처분 소득이 느니까 수익금이 좀 더 늘어서 차라리 내 상황에는 사업자 대출이 금액이 적어도 선생님한테는 잘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네. 그러면 한 달 이자가 뭐 오늘 실행한다고 하는데 계략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금리가 금리가 4.71%. 4.7 네, 네. 정도 한 거고 그러면 한 달 이자가 얼마 정도 나와요? 20만 원 딱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달 이자가 20만 원 네. 정도 내는 거니까 못해도 45만 원 이상은 갖고 갈 수 있는 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이 올라갈 땐 선생님 이미 4채 같이 받았으니까 네네네. 4채 월세를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130 정도는 순수익금으로 될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회사 다닐 때 월급의 10분의 1도 안 되긴 하지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선생님 지금 실업급여 받으면서 선생님 아내분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눈치는 좀 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집 같은 경우는 빈집이었으니까 네. 용도에 대해서는 크게 다룰 건 없을 것
같고 네. 선생님에 관해서 네, 좀 네, 네. 여쭤보는 걸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린 나이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빌라, 월세, 부동산 경매까지 마음을 먹으셨는지 서두에도 언급을 하셨지만 건강상의 이벤트가 좀 있어서 네. 선생님의 생활 양식과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네.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을 하면 될까요? 중학생 때 중학생 때 건강에 신호가 왔나 봐요? 원래 야구부를 했었거든요. 아, 운동을 네, 했었구나. 운동을 했었는데 아, 그래서 방송 쪽 계실 때도 스포츠 쪽에 있었던 거야? 네, 맞아요. 뭔가 연관성은 있네. 네, 연관성이 있어요. 걷기만 해도 숨이 엄청 가쁜 거예요. 갑자기? 네. 그 전엔 괜찮았는데? 네, 병원 가니까 천식이라고 하고 급성으로. 이유가 뭐야? 이유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뭐, 좀 충격적이었겠네? 네, 아예 운동 그만두고. 선생님도 야구 선수에 대한 꿈을 갖고 분명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어린 나이에 좌절감 같은 네. 거를 좀 경험을 했겠다. 뭐 때문에 아픈지도 모르다가 성인이 되고 군대를 갔는데 거기서 눈이 아픈 거예요. 경계 근무 서다가 총 만지고 했는데 눈이 엄청 부어가지고 병원을 가니까 포도막염이다. 병명을 말해주는데 원인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면역체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2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눈으로 올 때가 있고. 아, 그럼 뭐, 천식도 그거랑 좀 관련이 네, 있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관절로 오고 관절로 오면 막 류마티스 관절염 막 그런 거에 막 여기가 막 붓고 이렇게 오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크게 왔던 증상이 이제 피부로 온 거예요. 아토피라고 하더라고요, 대학병원에서. 그것 때문에 막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식단도 바꾸게 됐고 한 병원을 만나서 그분은 또 정반대로 말하더라고요. 대부분이 하는 사람들이랑 다르게 그분이 하라는 식단이랑 약 먹고 지금은 이제 피부가 그러니까 괜찮아진 상태로 있어요. 그랬더니 눈도 괜찮고 네. 천식도 다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맞아요. 뭘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도 막 식단 하시잖아요. 정반대 식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는 어떻게 먹었는데? 원래는 오히려 건강 생각해서 막 두유 먹고 야채 먹고 영양제 엄청 많이 먹고 막 그게 이랬거든요. 언제? 피부 완전 전신으로 심해지기 직전까지 그렇게 먹었었어요. 너무 심했어가지고 근데 그 마음 알아요. 사진도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전 거의 누워 있었거든요. 심해가지고 네, 그냥 밖을 못 돌아다녔어요. 좀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근데 아우, 진짜 너무 아프겠다. 전신으로 거의 계속 그냥 진물이 나는. 그 마음 알아요. 되게 심했네.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수건 엄청 큰 거 사서 그 위에서 그냥 집에 이렇게 틀어박혀서 계속 누워있고 이랬거든요. 피부가 이렇게 된 거는 한 3년 전. 그래서 일도 못하고 계속 누워있고 그러다가 이제 뭘 바꿨냐면 밥이랑 고기만 먹으라는 거예요. 아, 오히려 근데 너무 야채가 좀 아니고? 반대잖아요. 아, 원래 그 전에는 그냥 다 먹었어요. 몸에 좋은 거라고 하는 것들은 다 먹었는데 지금은 완전 딱 먹는 게 밥, 고기, 소금 뭐 이렇게만 먹거든요. 야채 과일은 안 먹어요? 과일까지도 괜찮은데 그 사람의 말은 야채는 원래 먹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먹으려고 자기가 태어나는 애들이 아니다. 야채 뭐 예를 들면 이파리, 양파. 파, 양파 뭐 이런 거. 특히 씨앗. 어떻게 보면 걔네 자식인데 먹히려고 태어나는 종이 어딨냐. 개개인의 건데. 독성이 있어가지고 저처럼 뭐 면역체계가 예민한 사람들이 야채를 먹게 되면 그 식물 독성으로 이렇게 공격을 할수 있는. 교란을 일으킨다. 나도 한번 찾아가도 돼요? 근데 작가님도 뭐 워낙 건강하시니까 지금. 아니요. 얼굴이 좀 따가워요. 그저께 탕수육을 먹었거든? 확실히 튀긴 거 먹으면 안 좋아.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만큼 데이지 않은 거야. 그 몸 상태였으면 완전 끊어내야겠지. 완전 뭐 아예 안 넘어가더라고요. 입안에 못 넣겠고. 아토피가 근데 엄청 심하시지 않으셨죠? 이 정도로. 이 정도까지는 이 아니었어. 정도는 아니죠. 그 사진 보니까 좀 부끄럽네. 그 정도는 아니어서. 처음에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다들 야채가 좋다고 하는데. 그러네. 근데 또 이렇게 식단 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있는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고기만 먹고, 특히 고기 중에서도 내장만 먹고, 그런 쪽 사람들도 알게 돼서. 선생님도 수소문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너무 이쪽으로 안 치우치고, 그 병원이랑 그쪽 사람들이랑 해서 좀 중간점에서 제 몸에 맞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고기는 삼겹살 이런 것도 되는 거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단추동물이라고 초식 동물 중에 네. 위가 좀 여러 개 있는 소. 양 이런 고기가 안전하고 돼지는 먹어도 되는데 사료를 뭘 먹었냐를 맞네, 중요시하더라고요. 맞네. 곡물 사료 먹이지 않고 목초 먹인 돼지고기를 먹을 때는 그 고기를 또 염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좀 까다롭네? 까다로워요. 돼지고기는 염지를 해야 되고 그럼 선생님이 먹는 거는 뭐야? 그래도 좀 저는 편하게. 매일 그냥 소고기만 먹어요.
그 우삼겹 돌돌이 아시죠? 그게 도매로 컨셉 별로 안 비싸잖아. 키로당 10,000원이라 대신 20kg 사야 되거든요. 도매로 사서 냉장고에 넣고 매일 먹어요. 소기름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선생님한테 잘 맞네. 꼭 한우로 해야 돼요? 한우를 오히려 더 안 좋게 보고 아 나도 이제 좀 그거 좀 먹어보게. 호주산 풀 뜯어먹고 자유롭게 자란 소들의 고기가 좋다고 무삼겹? 하더라고요. 지금 식단 엄청 잘 맞으시면 생각보다 철저하게 지키진 않아요. 집에 있을 때가 많긴 해서 네. 집에 있을 때는 잡곡밥이랑 기름이랑 그런 거 위주로 먹긴 하는데 나가 있을 때는 내가 제약을 잘 안 둬요. 식단은 너무 단순해졌어요. 냉장고 열면 고기밖에 없어요. 그냥 그 우삼겹 우삼겹 돌돌이 그것만. 그것만 있어요. 밥 맨날 해서 먹고 밥은 그냥 쌀밥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백미만 먹습니다. 백미를 네. 또 다르죠 이게. 백미는 오히려 정제가 많이 돼서 그러니까요. 영양가가 없다. 그쵸. 혈당만 높인다. 맞아요. 뭐 이런 이미지를 맞아요. 갖고 있는데 근데 그게 병원 의사 선생님은 껍질이 뭐 좋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 독성도 있다. 그럴 수도 그래서 있죠. 백미만 먹으라고 해서 일단 백미 먹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밥하고 우삼겹만 먹는 거네? 네, 주식이? 맞아요. 거의 매일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전문가의 말보다 중요한 건 나랑 잘 맞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몸에 짓물라고 했던 그리고 관절, 네. 그리고 눈 고통이 사라졌다면 네. 선생님한테는 잘 맞는 게 맞네. 맞아요. 싹 사라져가지고. 싹 사라졌어. 싹 사라졌어요, 진짜. 원래 눈이 2.0, 2.0이었는데 뭐 백내장, 녹내장 다 했거든요. 시력이 0.3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일단 받고 나서는 안과도 안 가고. 네. 그럼 그걸 바꾸고 얼마 정도 하면은 그 효과가 느껴졌어요? 저는 한 달만 해도 바로 느껴졌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 더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밥을 아예 안 먹고 고기만 먹었거든요. 그걸 뭐 카니보어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니까 지방을 분해해서 대사를 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가 피부가 광이 나듯이 좋아지고 단기로 그랬다가 근데 고기만은 못 먹겠다 해서 그렇게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밥도 같이 하면서 했는데 효과는 금방 나더라고요. 관심이 간다. 근데 바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채식 위주로 하시잖아요. 채식에 맞게 이게 장 그러겠지. 생태계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갑자기 고기만 먹거나 그렇게 되면 이게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요 급하게 또 바꾸려고 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식습관을 바꾸니까 지금은 겉으로는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네요. 네. 건강한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그때 선생님도 혼자 이렇게 누워있으면서 건강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했을 거고 삶의 양식을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네, 맞아요. 그 일을 하던 것도 그 건강 때문에 좀 놓게 된 거예요? 네, 일하는 것도 전공이 물류라서 물류 쪽 일을 하고 있었고 독일에서도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몸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들어오게 되면서 몸 편한 일을 찾다 보니까 그 방송국이 몸은 편하면서 또 돈은 좀 주더라고요. 하는 일에 비해 돈을 많이 주는 직업군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연히 하게 돼가지고 좀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몸만 쓰면 되니까. 근데 그 일은 왜 그만두게 된 거예요? 방송국 일이요? 2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MBC로 안 갔네? 아, 이번에요? 실업급여 끝나면은 알바를 할 것 같아요. 일은 따로 안 하고 그냥 관련된 음향 쪽에? 편의점 알바라도 하던가 아니면 아예 안 하던가 하면서 계속 월세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할까. 그럼 지금 뭐 실업급여 받고 계시니까 네. 근데 아내분이 가만 놔둬? 그래가지고 내년 1년 동안은 그 아무 알바 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엄마 건물에서 에어비앤비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4층으로 이사를 가고 영종도 아파트도 월세를 하고 1, 2층만 에어비앤비를 하고 위에 3층은 월세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부업으로 아, 다 계획이 있구나. 에어비앤비 쪽으로 한번 현금 흐름 한번 만들어 볼까. 괜찮네요. 아니 나는 아까 선생님이 그냥 계속 이러고 산다고 하셔가지고 100만 원 돈 월세를 만들어 놓은 건 있긴 한데 선생님 아내분이 일은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걸로 살아가는 데는 쉽지 않으니까. 살만은 하지만 아내분이 나만 일하냐라고 그쵸. 할 것 같았어요. 네. 선생님 어머님이 또 건물을 갖고 계셔서 네. 서울의 번화가 쪽에 네. 있으니까 거기는 하면은 그래도 수요가 꽤 많이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 낡은 집에서 수리한 경험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적용을 하고 선생님 아내분이 좀 패션 디자인 뭐 맞아요, 그런 맞아요. 관련된 거니까 네. 그 감각을 에어비앤비 꾸미는데 네. 적용을 하면 또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평택도 낙찰받은 것도 단기 임대도 해봤는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맨 위에 살면서 그 2호점. 네, 다가구 꼭대기에 살면서 밑에를 에어비앤비 하는 거는 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겠는데 평택은 너무 그렇지. 왔다 갔다가 힘들어서 그런 데는 월세로 다 해놓고 사는 집에서 그게 선생님 아내분하고도 협의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럼 아내분도 일자리를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종도에서 27년 4월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3년을 살아야 돼서 그때 그냥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둘 다 일을 안 하거나 둘 다 뭐 주말 알바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볼까. 생각만 해도 꿈 같은 삶일 것 네.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 그런 삶을 계획을 하고 결혼도 한 지 얼마 안 되신 거잖아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래도 그 생각이 잘 맞으시네요. 다 잘 동의해줘가지고 선생님이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선생님한테 더 많이 배우고 간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알아서 잘하고 계시는데 괜한 걱정을 내가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냥 월세 빌라 늘리면서 가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걸로 그냥 살아간다라고 하면 약간 답답한 구석도 없지 않아 그쵸, 있었는데 에어비앤비까지 할 계획이 있다면 에어비앤비가 수익률이 나쁘지 않잖아요. 네. 수익금도 괜찮을 거고 거기서 거주하면서까지 한다고 하면 내 걱정이나 하면 되지 선생님 걱정은 할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오늘 집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지난 과거 경험 식단 관리와 몸 관리 듣고 배운 지식이 아닌 선생님이 직접 체험한 경험을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편집하고 보면 또 느낌이 다를 거예요. 인터뷰하는 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카페에서도 자주 하시는 거예요? 요새는 별로 없어요. 그래도 여기는 사람이 그래도 좀 저쪽에 안 계시니까 네. 할만하네. 좀 신경 쓰이잖아요. 괜히 이렇게 지나다니고 쳐다보고 그러면 피해주는 것도 싫어하는데 괜히 우리 때문에 저쪽에 못 앉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수리할 게 막 엄청 많지는 않은 거예요. 저런 거는 이 집 파악을 해야 되니까 네. 수리할 게 많이 없는 거지. 도배만 하면 되는 건데 도배를 언제 해야 될지 때문에 지켜보는 것 같아요. 저게 혹시라도 계속 습한 상태일 건 아닐 것 같은데 계속 만약에 물이 고여 있으면 도배를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말라야 바닥도 되거든. 다 그럼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바닥에 혹시 물 먹어가지고 불면은 바닥을 못 쓸 것 같으면은 장판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물 먹으면 뿔 거예요. 말려놓으면. 근데 세입자가 사는데 괜찮으면 그냥 두는데 마루로 돼 있는 거는 틈이 있으니까 장판보다는 잘 마를 거거든요. 마루도 없는 게 좋긴 한데 말릴 때는 덮여 있으면 반지하는 어려운 게 뭐 어렵다기보다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습기 때문에 습기만 없으면 괜찮아요.